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증시는 급등을 했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변화의 바람은 좀 불어왔습니다. 급등이 일시정지는 했죠. 그래서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락 마감은 아직까지는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한, 더 급등을 하기 위한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난주에 좀 비이성적인 급등을 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됐던 이 상승세도 좀 제법 대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이 멈췄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 지난주에 급등했던 거를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보면 됩니다. 오늘 밤까지 해서 최소한 한 뭐 미국 증시가 또 그리고 유럽 증시가 한 2거래일 정도를 어떤 그 급등 흐름을 2거래일 연속으로나 멈춘다, 일시정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난주의 급등을 계속 검증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된다. 지난주에 급등했던 거를 본격적으로 검증을 이번 주에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오늘 밤에 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검증의 과정에서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그리고 물론 하방 베팅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지금 초고위험한 것이고 좀 투기적인 성향이 좀 짙은 것일 수 있다라고 그 또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의 판단대로 또 그리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남이 어떻게 했다, 뭐 남이 어떻게 한다, 남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본인의 투자에만 집중하셔서 자기 생각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누구도 일단은 손해를 누적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 그 공통적인 룰 하나를 제외하고는 뭐든 다 해도 된다, 그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봤다시피 그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셨다시피 그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은행주들의 움직임은 안 좋았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지 그런 여부도 이번 주에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솔직히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발표 있는 거를 좀 잠깐 보자면요, 어떤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 하나 보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는 것이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 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보시다시피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들 있죠. 몇 군데 미국에 좀 그런 금융기관들 있죠. 그죠? 뭐 BOA 아니면 찰스 슈왑, 뭐 모건 스탠리 등등 이런 주요 금융기관들도 실적을 발표하니까 얘네들 실적 정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뭐 아직 이번 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어쨌든 기업들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좋게 나오는데 이제 이 좋게 나오는 실적이 이제 시장에 좋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다. 또 그리고 이런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가면은 꼬꾸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지표들 좀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볼까 하자면요. 일단은 그 지금 일단 주식시장 상황에 관련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타이밍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시장을 뭐 어떤 시장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뭐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측면,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뭐 실적 대비해서 가치 평가, 뭐 예를 들어 뭐 그 기업의 실적이 이 정도인데 뭐 주가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도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번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CNN, 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누가 봐도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이버전스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보통 증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신용잔고가 같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미국 증시는 신용잔고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더라. 뭐 이런 점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점들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또 몇 가지 좀 데이터들 좀 더 좀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S&P 지수가 주황색이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는 보시면 이제 뭐 상방 베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건 하방 베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방 베팅은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지금 어떤 박스권 바닥 자리까지 내려와 갖고 일단 하방 베팅은 많이 줄어 있어서 거의 바닥 부근까지 왔다. 하방 베팅은 많이 줄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상방 베팅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나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 온 하방 베팅 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상방 베팅은 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그죠? 풋콜 비율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방 베팅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하방 베팅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풋콜 이건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이 좀 시장이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긴 쏠렸습니다. 이런 지표가 거의 뭐 박스권 하단자리까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순간까지 몰려오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떤 뭐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좀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가치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주식이 싸냐 비싸냐를 좀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기술주 관련된 S&P의 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빅테크의 이 어떤 가치가 너무 좀 비싸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지표일 수 있죠, 그죠? 이런 지표가 뭐 2001년, 2000년 IT 버블 있을 때 수준으로 뭐 올라오기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뭐 또 다른 것도 또 뭐 몇 가지 보자면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주하고 성장주라는 개념들 아시죠, 그죠? 가치주하고 성장주, 지금 상황의 성장주는 뭡니까? 뭐 애플이나 IT 빅테크 같은 그런 나스닥 종목들이 성장주인 거고, 가치주는 그에 반대에 있는 어떤 지금 약간 그 전통적인 친구들, 지금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나타낼 텐데, 상대적인 강도가 IT 빅테크가 성장주가 좀 너무 높게 평가가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봐도 그렇죠, 그죠? S&P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 IT 빅테크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31%가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IT 빅테크들의 비중이 실제로 이익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2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죠, 그죠? 이런 걸 봐도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주식이 좀 비싸다, 지금 시장이 좀 비싼 게 아니냐, 실적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솔직히 뭐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대비해서도 조금 좀 가치가 좀 비싼 편이다, 최소한 싸지는 않다. 뭐 비싼지는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비싸다라고 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최소한 뭐 싸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어떤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봐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타이밍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을 특히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들을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저렇게 가치평가를 해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비싼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지,
이거는 또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조금 좀 비싸다고, 조금 좀 싸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쉬어갈 거냐 말 거냐를 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이슈적인 것들 조금 좀 점검하고 기술적인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장중에는 보시다시피 중국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중국 이 GDP 성장률입니다. 예상치가 7.3이었는데 6.3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굳이 저게 아니었더라도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금요일날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래저래 쉴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이 어떤 핑계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늘 이렇게 그 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MLF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MLF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뭐 금리 동결할 거다, 아니 참 뭐 그래도 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뭐 또 그리고 최근에 계속 금리 인하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네, 일단 하여튼 이번에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 약간 좀 뭐 괜찮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경제가 안 좋아서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동결은 일단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단 조금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좀 나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표면적으로는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뭐 경제지표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좀 오늘 낙폭이 좀 크긴 컸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고 중국은 방금 전에 저 지표 때문에 낙폭이 좀 컸다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빠졌고요. 한국 증시도 뭐 0.3% 정도 하락했으니까 코스피가 뭐 결과적으로 어떤 상승 일시정지, 그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처럼 일시정지를 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은 뭐 살짝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밤 이제 유럽 증시부터 해서 미국 증시까지 공통적으로 해서 그걸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목요일까지 장대 양봉을 뿜어냈고요. 그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 날 조그마한 음봉이나 뭐 조그마한 하락 같은 걸 했단 말이죠. 지금 지금 일단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지금 검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오늘도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오늘도 이렇게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오르지 못하고 여기서 또 만약 이런 식으로 또 음봉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봉이 좀 길어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되면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약한 하방 베팅의 근거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걸 검증을 할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뭐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걸 검증을 할 건데, 이런 검증 과정에서 하방 베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한다, 나는 조금 투기적인 성향도 있고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한다 라는 걸 가지고 오늘 뭐 장중에 이렇게 조금 그 지수가 상승 시도를 할 때 위에서 한번 하방 진입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위험해서 그렇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뭐 베팅할 수 있는 조금 어떤 뭐 근거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뭔가 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볼 수도 있다. 미국 증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죠? 미국 증시도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상황에서 저 말씀드리는 게 어디서 출발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그냥 시가가 무조건 전강 후 약이다 이러면서 전강 무조건 장 초반에 강하면 하방 진입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갭상승 어디서 하냐에도 또 잘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갭상승 출발해갖고 전일 고점 넘어가면은 벌써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하방 진입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일단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근데 큰 갭상승 출발은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느낌이 좀 그래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지금 유럽 증시가 이 정도로 살짝 하락 출발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일단 오늘 막 급등하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일단 뭐 결과적으로 여기 싸우겠다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싸워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힘을 겨루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힘 겨루고 있는 사이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일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한국 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자면은, 일단 한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상승을 일시정지했는데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그냥 지지력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는 상승 중 눌림이죠, 그죠?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전일의 매수세를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게, 확실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한국이 꼭 하락하는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개파락 출발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의 경험상은 이렇게 좀 약간 비이성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개파락이 아니고 갭상승 출발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일단 매수세를 확인했으니 하방 진입의 근거는 일단 안 보이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어딘가 이제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버틴다, 나는 진입을 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닥도 그래요. 지난 보시면 이제 어떤 그 사중 고점형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뭐 거의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사중고점형의 그 영향권 안에 어쩌면 네, 그죠, 그 태풍의 영향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아직도 그 태풍의 영향권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아직 이제 뭐 네, 완전히 막 좋은 얘기만 해주긴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그래도 이거는 이 돌파 한착을 그 전일,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사중고점형 돌파 한착했던 거를 재확인한 꼴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세 확인, 그죠? 이것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지금 하방 베팅 특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근거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죠? 예. 뭐 코스피면 몰라요. 코스피는 한 달 전에 있던 이런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난 버틴다, 뭐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건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하방 베팅 근거 이런 건 일단 없다, 코스닥은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그 환율도 보시다시피 오늘 이게 지지력을 확인한 게 아니고 사실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 마감으로서의 의미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근데 얘도 코스닥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도 어디 이제 붕괴된 걸 사실 재확인한 건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어떤 태풍의 영향권이다, 태풍이 완전히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계속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뭐 지금 이런 음봉이 나오고 이런 양봉이 나왔다 해서 코스피에 이게 네, 어쩌면 이런 게 검증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네, 그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음봉이 나옵니다만은, 음봉이 나오다가도 근데 결과적으로 갭상승 출발해서 올리는 경우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영향권, 아직까지 이런 자리들을 완전히 다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기다려 볼란다 라는 이야기, 저는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다 봤죠. 한국 증시 오늘 분위기 좋았으니까 뭐 당연히 종목들도 다 분위기 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강한 건 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 이런 거 보세요. 7월 12일 날 나왔던 장대 음봉 완전히 다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 봐주시고 그냥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저런 거에 대항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요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말씀드렸죠, 그죠? 좀 전에 유럽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전일 나왔던 음봉 이런 자리를 이제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을 했는데 오늘 비리비리하면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에 봐야 된다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죠? 이 지난주에 급격했던 움직임, 거기에 대한 이제 되돌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사실 그 검증도 할 수 있는데, 검증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평상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가 좀 우선인 거고, 어떤 뭐 멈춤의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롭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투자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보자고요. 그래봐야 기회가 올 거면 그렇게 뭐 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주 내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어떤 기회가 올 거면 이번 주 내에도 분명히 기회가 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금만, 며칠만 좀 더 좀 기다려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